퇴직을 하게 되면 누구나 일과 활동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과연 퇴직 후에 주는 일과 활동이 주는 의미를 서울시 50% 세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누구나 생애의 주된 일자리라는 것이 있고요. 1차 퇴직을 하게 되면 최근 연구에 의하면 50대 초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대기업의 경우도 40대 후반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점진적 은퇴가 있고요. 이것은 재취업을 한다거나 자영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은퇴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단계를 밟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일이라는 것은요. 크게 활동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니어의 경우에 일이 기존의 경제적인 활동, 즉 취업자가 되거나 비취업자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활동이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사회적 활동을 얘기하는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 또는 공공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활동이 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돼서 하는 경우라면 굉장히 행운인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타의에 의해서 즉 나이가 주는 제한이라든지 사회적인 압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의 범위를 활동으로 줄여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나이가 많은 경우에 65세 이상부터는 공공 일자리 사업 또는 그 이전에 보람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고요.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해서 동호회라든지 재능기부 이런 것들조차도 일의 범위에서 일과 활동이라는 개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러면 1차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경험이 있는 분들이 어떠냐라고 서울시에 있는 50 플러스 대상으로 주로 이제 50 플러스 재단에 있는 캠퍼스에 활동하는 분들 중심으로 물어봤는데요. 거기서 은퇴하고 나서 곧장 그냥 완전히 은퇴하겠다는 분들은 4.2% 정도 되고요. 다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자리를 찾는 분들 경우에는 약 한 1년 정도, 여자인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걸리고 일자리를 찾는데 그 다음에 다시 4.3년 근무를 하고 다시 7개월이 걸려서 4.3년 다시 해서 대략 57세, 정확히는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한 60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이 받는 그러니까 어, 정기적인 소득이 되는 그런 일자리를 대부분 끝나게 되는 그런 숫자가 60이라고 현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밟는 것이 일반적인 퇴직 후 행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 캠퍼스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족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4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생활비 부족을 마련하느냐에 대해서 은행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다. 또 생활비 자체를 당연히 줄인다. 그리고 저축, 예금, 적금, 보험을 해약한다. 이런 식의 답변이 전체에게 4분의 1 정도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부채가 왜 생기냐에 대해서 주택, 즉 부동산에 대한 거를 제외하면요. 주로 창업을 한다든지 사업자금이라든지 자녀의 결혼자금, 자녀의 교육비, 그리고 아주 적은 경우에 생활비 마련, 그리고 또 의료비 이런 부분에서 부채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어떤 것이 주된 관심이냐는 당연히 노후 준비가 많고요. 아직 그래도 50 플러스면 정확히는 만 46세부터를 정의하는데 64세까지 이분들의 경우에는 자녀의 취업 및 결혼, 본인의 건강 이런 순으로 관심이 있고 이를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나이도요. 2차 베이비붐 세대 랑 50 플러스 세대, 노인 세대로 또 세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 세대는 65세 이상이고요. 그 50세대는 64세 정도의 그 전후를 하고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약 50대 전반 또는 그 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70년생 이하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의 취업 및 결혼은 당연히 50 플러스 세대가 이제 이 연령대에 속하게 되고 노후 준비는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은 나이가 많이 들수록 적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생계비라든지 여가, 취미, 본인의 건강, 특히 건강은 노인 세대 65세 이상에서 실질적인 경험과 맞물려서 큰 관심사가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냐에 대해서 근로활동을 하겠다라가 94%로 가장 높은데요.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일은 굉장히 하고 싶지만 나이에 따라서 점차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반 적금 및 예금의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요. 일과 활동이라는 것이 퇴직 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를 봤을 때
전체로 완전히 은퇴한다는 경우는 뭐 5% 미만이었고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가 활동을 했을 때 처음에 생활비 부족이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은 자녀를 돌보면서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결혼해서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에 벌던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는 데서 소득이 주는 데서 체감하는 소득 절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60 플러스 삶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안정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것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 여가 및 취미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요. 나이가 들어지면서 이렇게 만약에 경제적인 흐름이 돼서 나는 돈 버는 일을 안 해도 돼, 활동을 안 해도 돼 하더라도 그럼 건강을 챙기시고 노후 준비가 돼 있고 여가 및 취미 활동을 계속 하는 것에서 부족한 게 하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방대한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퇴직을 하고 한 10년 정도 넘어서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쉬는 것이 좋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던 데에서 내가 뭔가 일이 있어야겠구나, 나란 존재를 규명한 것이 일과 활동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고 선배들의 활동을 보고 그것들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니어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면요. 서울시에 계신 분들이라면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에 속한 여러 가지 캠퍼스 센터로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서 어울려 보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제 먼저 퇴직하신 분들의 조언을 받는 것들 그리고 삶을 관찰하고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롭게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 후에 일과 활동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슬픈 일임을 선배님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